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너는 보험에 왜 가입을 하게 되는 걸까? 뭐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치료비 같은 거 나중에 큰 돈 들어가니까 그때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지? 그때를 대비를 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보험금은 누가 받는 걸까? 내가 가입했으니까 내가 받겠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할 부분이 그 부분인데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내고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 수익자가 돈을 받는 계약이야. 그래서 네가 받는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면은 네가 계약자이면서 돈을 내고 너가 수익자의 지위로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만 네가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네가 나를 수익자로 지정을 했다라면 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거야. 돈은 내가 내고? 그렇지. 그래서 이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보험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냐? 보험 수익자를 위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수익자를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보험 계약에서 수익자는 사망시 수익자라는 게 있고 생존시 수익자라는 게 있어. 그래서 생존시 수익자랑 사망시 수익자를 비교를 하면은 사망시 수익자라는 거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사망시 수익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생존시 수익자는 사망 외에 네가 병원 가서 치료비 발생할 수도 있고 암 진단 받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때는 살아있는 거잖아. 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생존시 수익자라고 해. 그래서 피보험자의 생존을 담보로 하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생존시 수익자,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생존시 수익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보통 보험은 수익자를 위해서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치. 그냥 친한 사람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간혹 있어. 나는 꽤 많이 보는데, 근데 보통은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된 이유는 내 가족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이 보험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수익자의 돈이라고 내가 아까 말을 했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생존시 수익자나 뭐 사망시 수익자를 뭐 니네 가족으로 지정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했어. 근데 네가 네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네 와이프가 너랑 못 살겠다 해서 이혼을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을 해놓고 가입을 했는데 네 와이프랑 이혼을 해버렸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특히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내 애들이 돈을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해버리면 남남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네 와이프가 너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줬고 네 와이프가 보험료를 계속 내줬단 말이야. 근데 이혼을 한 상태에서 네가 죽었어. 그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거잖아. 그럼 네 와이프 입장에서는 열심히 돈을 내고 나서도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지. 다 날리는 거네? 그렇지. 왜냐면은 법정 상속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와이프랑 너랑 남남이잖아. 너의 법정 상속인은 자녀가 없다는 전제를 하라면은 부모님이잖아. 그치. 그래서 부모님이 다 갖고 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세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하거나 아니면 사별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젊은 사람들은 식만 올리고 사실은? 이런 사실혼 관계일 때도 서로 이제 부부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험을 가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버리면은 과연 어떻게 법적으로 될까? 남 아니야? 그치. 그럼 또 이것도 법정 상속인이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가는 거 아니야? 맞아. 혹은 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이제 갖고 가게 되는데, 초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이제 동거를 하고 이제 식을 올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녀가 없을 테니까 부모님이 다 갖고 가게 되는데, 이혼한 가정이나 사별한 가정끼리 해가지고 사별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든. 왜냐면은 피보험자 측에서는 사망을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아빠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죽었으니까 자녀들이 내가 갖고 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이혼한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엄마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 엄마랑 내가 갖고 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씨 나랑 같이 살았고 보험료는 내가 냈는데 내가 왜 이 돈을 못 갖고 가게 돼? 그치.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에는 사망시 수익자나 뭐 생존시 수익자를 그 사실혼 배우자로 미리 지정을 해놓고 가입을 해야 돼. 아예 픽을 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무조건 법정 상속인들이 돈을 갖고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배우자 본인으로 해서 뭐 사망시 수익자나 생존시 수익자를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그게 제일 깔끔해.
나도 요새 그거와 관련해서 뭐 좀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혼인신고를 올리거나 응. 보험을 가입할 때 사실혼 관계일 경우엔 그 여자로 수익자로 지정을 해야지만 그 여자가 갖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그러니까 걔가 결혼을 2번 한 거잖아. 그럼 첫 번째 결혼했던 와이프하고 자녀 쪽에서는 아예 못 가져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또 거꾸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을 해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와이프랑 그 자녀들이 이제 다 갖고 가게 되는 거지.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수 있잖아. 양쪽 다 미성년자야. 내가 지원을 했는데 근데 상속인 지정을 안 했어. 상속인 지정이 안 하더라도 특정한 누구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사망시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인으로 돼. 그랬을 때 네가 질문하는 건 이건 것 같아. 그 아기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얘가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피보험자랑 기존의 와이프랑 이혼을 했으면 이 돈을 과연 누가 갖고 갈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아기 엄마가 아기의 후견인으로서 이제 보험금을 받게 되는 이런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법정 상속인들이 그거를 이제 청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왜냐면은 보험사한테 내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그렇지. 뭐 그런 뭐, 데 있지. 그리고 이제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잖아. 이거는 이제 그 법정 상속인들이 발급받기는 굉장히 쉬워. 근데 사실혼 배우자가 본인이 보험금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제 수익자로 지정했는데 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을 해주려고 요청을 했는데 과연 병원에서 해줄까? 남이니까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이때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권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본인이 청구권자인데 이거를 발급을 못한다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은 대부분 그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보험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빚이 정말 많은 사람이야. 가진 건 쥐뿔도 없고. 그래서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보험 말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빚이 많고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은 자녀들은 그 빚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잖아. 그럼 다 떠안아야 되나? 한정 승인하면 되지 않나? 맞아. 한정 승인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정 승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빚이랑 재산이랑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이제 보험으로 와버리면 또 웃기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보험금은 과연 어떻게 될까? 붕 뜨나? 못 받나? 다행히도 보험금 받았었어. 왜냐면은 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나는 결국에는 내가 받을 상속에 대해서 이제 포기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상속해서 받는다라는 돈을 포기한다라는 건데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험 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돈을 수익자에게 준다라는 보험회사와의 약정이야. 계약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당시에 이 사람으로 수익자를 지정해놔가지고 혹은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정 승인을 했을 때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돼.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네가 빚이 10억이야. 근데 가진 거는 진짜 차 한 대밖에 없어. 그럼 니네 가족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빚을 안 갚고 재산도 안 받고 차도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근데 그 상황에서 네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나랑 너랑 너무 친해가지고 나를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네 가족들한테 뭐 사망진단서 이런 거 다 이제 협조를 받았다고 칠게. 나는 보험회사한테 청구하면 보험금 주겠지.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 수익자 지정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상속해서 돈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야, 보험금은. 보험금이라는 거는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빚에 관련해서는 보험금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게 법원 판결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결국엔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수익자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험 수익자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했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